봅시다. 일단은 332번부터 해볼게요. 자, 이제 332번 연립방정식을 풀라는 문제고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푸는지 느낌이 있죠. 아, 치환해서 풀겠다. 따라서 우리는 얘를 자연스럽게 라지 x, 얘를 라지 y, 얘를 라지 x, 라지 y 풀면은 우리는 더해서 3분의 28 곱한 게 3이 되는 라지 x랑 라지 y 그냥 구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저게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게 있고 어렵게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 얘가 그냥 4였어 봐. 그러면 그냥 다들 대답했겠죠. 3과 1이라고. 하지만 저게 3분의 28이니까 좀 모양이 별로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x 더하기 y 얘를 두근의 합, x 곱하기 y 두근의 곱이라 생각해서 라지 x랑 라지 y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좀 만들어줘서 근을 직접 인수분해로 구해야 된다. 즉 저거를 보고 두근의 합을 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8x 더하기 3이다. 이렇게 해서 두근의 합이 3분의 28, 두근의 합이 3이 된 2차 방에 세워서 얘를 연립해서 진짜 x값 구하면 끝. 그래서 전부 다 3을 곱해서 3x제곱에 마이너스 28x 더하기 9는 0이고요. 인수분해 다 할 수 있죠? 3과 1에 조금 복잡하지만 이게 9와 1 때려서요. 둘 다 마마 붙이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x근은 두 개가 나와요. 3분의 1과 9가 나올 거고요. 우리는 그 근들이 결국에는 3의 x제곱과 3의 y제곱 모양이니까 그냥 통틀어서 3의 x제곱이라 그러면 x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1과 2가 되는데 하나가 결국엔 알파, 하나가 그냥 베타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뭐 이렇게 구하면 끝나는 문제였다. 알겠죠? 그래서 얘도 뭐 그냥 2차식. 얘가 쉬운 문제들은 그냥 찍으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조금 그 숫자가 분수나면 어렵겠지만 똑같이 합, 곱 가지고 2차식으로 구하면 된다. 아무튼 하나씩 천천히 넘길 테니까 정리할 거 정리하면서 가볼게요. 그 다음에가 33. 자, 그 다음에 부등식을 풀어라. 아마도 실수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다 풀 줄 알았는데 요거는 실수한 것 같아요. 자, 아마 뭘 실수했냐면 요 놈을 좀 실수하지 않았을까? 쟤를 우리가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왼쪽은 그냥 3분의 1의 2x 플러스 1제곱인데 제가 결국에는 어떻게 적어야 돼? 그냥 3에 얘가 그냥 2분의 1제곱이죠? 저 루트 3분의 1이라는 게 3분의 1의 2분의 1제곱인 거 다들 알죠? 전체 2분의 1제곱인 거. 거기에 지금 뭐가 있는 거냐면 전체에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여기를 다시 쓰면 3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x가 된다라고 적어줄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부등식을 반대로 비교하면 끝. 그래서 2x 플러스 1이 얼마보다 마이너스 2분의 x보다 커요. 라고 하면 끝나겠죠. 따라서 뭐 푸는 방법은 전부 다 뭐 2를 곱해도 2를 한 번씩 곱해서 그냥 풀어주면 되겠죠. 요렇게 따라서 양변에 넘어가면 5x 여기 마이너스 2 그래서 우리 x가 마이너스 5분의 2보다는 뭐 크다 정도라고 정리하면 답이었는데 아마도 틀린 사람들은 요 루트 3분의 1의 정리를 조금 잘못한 게 아닐까. 알았죠? 아니면 뭐 틀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336번이죠. 그렇지. 요런 거 주의해야 된다. 자, 한번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당하는 부등식이 나오는 문제 중에서 그림이 나와 있는 문제가 있어. 근데 우리 학생들 중에서 이런 그림 나와 있는 문제를 풀 때 진짜로 저런 식을 찾아서 풀려는 학생들이 가끔씩 있다.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무조건 그림만 가지고 푸는 거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주어져 있는 요 해라는 거는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이 지수끼리 어떻게 비교하는 거야? 반대로 비교하는 거죠? 그럼 우리 다들 알죠? fx가 gx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를 찾으라는 건데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뭐야? 위에 있는 데를 찾으라는 거고 같은 거는 같은 데를 찾으라는 거야. 즉 위에 있는 데를 찾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fx 그래프가 지금 몇 차 함수야? 요 3차 함수죠? 요 3차 함수고 결국에는 여기가 1차 함수니까 결국에는 뭐라고? 요 fx 곡선이 그냥 위에 있는 데 찾으라고. 위에 있는 데 딱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어느 부분이야?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위에 있는 부분이 돼서 우리는 저기를 답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따라서 봤더니 요 x 걸치는데 a보다는 뭐하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0보다 크거나 하고 10보다는 작거나 같다. 따라서 우리 그래프를 보고 누가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위에 있는 데 고르라는 거다. 됐어요? 그래서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x가 0부터 10까지. 맞죠? 그래서 2번이 되겠다가 되겠죠.
간단하죠. 그래서 근데 절대로 식 찾는 거 아니에요. 식 찾는 문제는 단 하나도 없어요. 부등식 풀 때 그림 문제는 그냥 그림만 가지고 풀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40번 같은 경우에는 요 부등식의 x의 범위가 나왔을 때 a랑 b를 못 구한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야. 항상 이 부등식을 생각할 때는 방정식이라고 똑같이 쳐다보면 되는 거야.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구했던 애가 이 범위라는 것은 여기가 만약에 는이었다면 방정식의 근이 뭐였다라는 얘기야? 0하고 3이었다는 거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두 근의 모양을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지난 시간에 A의 알파 제곱과 A의 베타 제곱이 요놈의 근의 모양이라 그랬어. 저 지수만의 근의 모양은 요렇게. 그런데 그 근이 얼마란 얘기야? 하나는 0이고 하나는 얼마란 얘기야? 3이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방정식이란 거 원래 우리 어떻게 풀어? A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해서 쟤를 T제곱에 마이너스 28T 더하기 B. 원래는 이걸 푸는 거죠. 원래는 이걸 푸는 거야. 여기까지도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결국 이 T라는 근이 결국에는 T라는 근이 두 개가 있으면 T1 더하기 T2 방정 생각하면 얘가 28인 거고 그리고 T1 곱하기 T2가 얼마가 되는 거야? B가 되는데 이 T1과 T2가 누구란 얘기야? 얘랑 얘라는 거 이해하셔야 돼. 얘랑 얘였다. 우리는 저 근의 모양을 A의 알파 제곱, A의 베타 제곱이라고 하니까 해당하는 이거를 방정식대로 등식생하면 얘가 근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양이겠다. 따라서 T1이 얘, T2가 얘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의 0제곱, 1 더하기 얘가 A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얘가 1 곱하기 A의 세제곱이 돼서 만족하는 A 구하면 누가 봐도 얼마가 되겠다? 3이 될 거고요.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B는 얼마다? 27이 된다 정도라고 풀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우리가 부등식도 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등식 생각하면은 해당하는 그 근이 0과 3이었구나. 그런데 이 지수 부등식이든 방정식의 근의 모양은 A의 X제곱이 기본 근의 모양, 즉 A 알파제곱, A 베타제곱. 그럼 얘를 가지고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이라는 형태로 해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 X근이 나 좀 당황하지 말고요. 그냥 방정식처럼 생각하자. 미안해, 미리 얘기했어야지. 책이 오늘 올 것 같았으면. 자, 그 다음에 344번 해볼게요. 344번. 어렵지가 않으니까 금방 하겠네요. 뭐가 이상하지? 344번. 자, 344번. 자, 다음에 해가 알파부터 베타 또는 감마보다 클 때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하라. 이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야? 미치, 미지수인 우리 지수 부등식을 풀라는 문제였죠. 그럼 일단은 저 모양을 좀 이쁘게 만들어서 x에 2x제곱 마이너스 5x에 요 오른쪽을 x에 일단은 마이너스 2제곱이다 라고 조금 바꿔줄 거고 우리가 스스로 뭐다? 범위를 제한하라 그랬죠. 따라서 우리는 밑에 따라서 이 부등식 풀 거고 범위는 x가 0보다 크니까 첫 번째 x가 얼마랑 얼마 사이? 0과 1 사이로 나눌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x가 얼마보다 크다? 1보다 크다로 나눠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0과 1 사이에서는 이 부등식을 어떻게 비교? 반대로 비교. 따라서 2x제곱 마이너스 5x가 반대로 마이너스 2가 될 거다. 따라서 우리 2x제곱 마이너스 5x 그리고 더하기가 0보다 작으니 자연스럽게 인수분해 2y 1에 여기가 2y 1에 마이너스 사이범위니까 x가 2분의 1부터 2가 되겠다 정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요 놈을 무슨 집합하자 그랬어? 교집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봅시다. 교집합 0과 1, 2분의 1과 2 당연히 그에 해당하는 교집합은 2분의 1부터 x가 어디까지? 1까지가 되는 게 당연하겠죠. 됐어요?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 이제 1보다 클 때는 얘를 어떻게 비교해? 반대로 비교할 건데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 반대 범위는 요 놈의 반대 범위가 나오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겠고 그럼 x는 얼마보다 작겠고 여기가 2분의 1보다 작겠고 x가 2보다 크다 정도는 조금 생각해 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또 요 놈과 요 놈의 무슨 집합? 교집합이니까 요것만 돼요. 요렇게 되겠죠. 따라서 답은 예, 5월 예라고 적어주면 답이 나오는 문제인 거야. 맞죠? 그래서 우리는 미치, 미지수인 이런 부등식 푸는 거 어렵지 않죠? 내가 미치를 스스로 제한할 거고요. 우리는 얘와 만족하는 요거 교집합 구하고 교집합 구한 다음에 두 개는 우리가 합집합으로 이끌면 끝이다.
맞죠? 그래서 답은 2분의 1, 여기가 2. 이렇게가 답이다. 아무튼 다음 주부터 힘내요. 다들 저녁 어떻게 먹지 근데? 아무튼 저녁 시간에 영광할 때 집에 갔다 올 사람 갔다 오고요. 뭐 금방 갔다 올 수가 있으면 뭐 아니면은 뭐 어머니한테 부탁해 도시락 아니면은 돈 달라고 하든가. 나는 어떡하지?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지금. 나도 얘기했지만 선생님 원래 전에 학원은 막 밥도 줬거든. 학원에서 되게 좋았는데. 연수야 내가 맨날 사줄까? 와이프한테 혼날걸? 자, 그 다음에 350번 한번 해볼게요. 350번. 보자. 자, 350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러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정말로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라 그랬죠. 요 유형. 자, 일단은 첫 번째 치환을 해야 되는데 누굴 치환할지 잘 생각해야 돼. 조금 난이도가 있죠. 일단은 적골 자체를 조금 2의 거듭제곱을 좀 이쁘게 만들어 줄게. 그럼 맨 앞에 거는 2 곱하기 2의 x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 거는 여기가 하트로 쪼개게 되면 여기가 2분의 x제곱에 그리고 더하기 지금 2가 되는 상황이야. 요렇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의 2의 제곱이 나와서 4 곱하기 2의 2분의 x제곱 더하기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서 일단은 모양을 요 정도로 바꿔놓고 풀겠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이제 뭐 하겠다라는 거 보이죠? 뭐 하겠다? 치환하겠다라는 거 보이죠? 근데 누굴 치환해야 돼? 얘를 치환해야겠다. 따라서 우리는 2의 2분의 x제곱 t로 치환할 거고 제일 중요한 거 뭐다? 현수야 뭐 생각? 범위. 얘 치환했으니까 범위는 항상 0보다 커야겠다가 되는 거야. 그럼 판별식 쓰시면 죽어요. 알았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일단 치환했으니까 얘는 t에 뭐가 돼? 제곱되니까 2t제곱에 마이너스 4t 더하기 a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판별식이 아니라 a 빼고 나머지를 넘겨서 풀겠다라는 거야. a 빼고 무조건 넘겨서 풀자. 항상 범위가 제한되면은 판별 쓰면 죽어도 안 된다만 생각하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푼다고? 요 그래프를 그려서 이 범위 내에서 a가 항상 얘보다 위에 있을 조건을 구해주면 끝. 따라서 오른쪽 우리 완전 제곱 마이너스 2로 묶고요. t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더하기 2가 돼요. 그러면 우리 위로 그래프 그려주시고요. 여기가 1,2가 되겠고 다행히 범위가 0보다 크니까 0이 얘보다 왼쪽에 있고요. 그러면 여기가 요렇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요 a라는 게 얘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요 y는 2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도 되는 거니까 지금 답은 a가 얼마보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답이라서 지금 이러한 구조의 답에서는 요렇게 꼭지점을 포함하는 범위가 나오면 그냥 판별식을 써도 답이 나와. 하지만 그 답은 실제로 정확한 답은 아니야. 그래서 혹시나 서술형 풀 때 판별 쓰면은 거의 틀렸다라고 봐. 알았죠? 그래서 항상 범위가 제한된 선생님처럼 푸는 게 가장 좋다. 알겠죠? 답은 2가 되겠죠? 2가 돼요. 자, 그 다음에 351번 그 아래 거. 자, 그런데 이제 351번은 방금 거랑 뭘 구별해야 되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저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큰 걸 만족하는 t의 범위를 구하래. 근데 이번에는 그냥 모든 실수의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다니까 쟤는 근이 없다로 풀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저 식 자체에서는. 그래서 쟤는 뭘로 그냥 쓰겠다? 판별식이 0보다 뭐하다? 작다라고 풀겠다. 그래서 항상 2차 부등식에서 구별해야 되는 거는 범위가 있는지 없는지. 따라서 우리는 저거 판별식 때려줄 거고요. 그냥 판별식 써야겠죠. 얘 제곱. 그래서 3t제곱 더하기 3의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4배의 2개의 곱. 3 곱하기 3t제곱 더하기 3은 0보다 뭐하다? 작다인 거 다들 알죠? 우리는 2차 부등식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것은 x축과 만나지 않는 이렇게 붕 떠있는 상황이니까 근이 없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요거 그냥 푸시면 끝나요. 갑시다. 자, 얘의 제곱. 그래서 요거의 제곱. 그럼 얘의 제곱 3의 2t제곱 더하기 그리고 2배한 거 곱한 거 6 곱하기 3의 t제곱 더하기 9가 되겠죠? 요렇게. 그리고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12 곱하기 3의 t제곱 여기가 36이 될 거다. 그래서 이걸 중간중간에 막 3의 t 플러스라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아. 따라서 여기가 3의 2t제곱에 만나면 마이너스 6 3의 t제곱
두 개가 만나면 27이 돼요. 이렇게 해서 0보다 작다가 되겠다. 항상 요게 6개, 이게 마이너스 12개니까 마이너스 6개라고 하는 거야. 따라서 인수분해를 이제는 너네가 치환하지 않고 하는 거 이제 할 수 있겠니? 치환하지 않고 우리가 3의 t제곱을 라지 x라 생각하면 라지 x 제곱. 그럼 여기가 6이니까 여기에 9와 3에다가 여기가 마이너스로 인수분해가 되겠다라고 할 거고, 우리는 원래가 라지 x를 근으로 하는 범위랄 건데 걔가 얘니까 곧바로 3의 t제곱이 얼마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요. 9보다는 작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음수범위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지수함수는 항상 뭐보다 크기 때문에 0보다 큰 거니까 이쪽 범위는 아예 필요가 없이 그냥 오른쪽 범위만 된다라고 풀어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얘가 3에 보니까 제곱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대로 비교해서 당연히 답은 얼마보다 2보다 작다라고 풀면 잘 풀었다가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처럼 혹시나 음수 나오면 필요 없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일단은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전까지 좀 했고요. 요것도 막 그렇게 어렵지 않죠? 시험에 꼭 나온 문제들 우리가 앞에 거의 유형별만 잘 풀면은 뭐 대부분 풀 수가 있을 거고, 아마 지금 질문하는 것들이 뒤쪽에 레벨업인가? 아마 그 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380번 4개만 하고요. 뒤쪽에 일단 또 로그 살짝 질문 받고 진도 나갑시다. 자, 아까 한 거랑 똑같겠죠. 분명 아까 이제 질문하신 분하고 똑같은 문제인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 얘도 뭐가 나왔냐면 저 부등식에 해가 주어졌을 때 m과 n을 구하라.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아, 근이 1과 3이었구나. 그러면 요 방정식의 근의 모양은 뭐다? 2의 거듭제곱인데 하나가 1, 하나가 얼마다? 3이 되는 거고, 결국엔 요 놈의 두 군의 합이 뭐가 되는 거야? 얘를 2차 방정식에 생각하면 그것이 곧바로 m. 그리고 2의 1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이 두 군의 곱인 n이다라고 판단해서 스몰 m과 스몰 n을 이렇게 구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질문한 거랑 똑같은 문제네. 맞죠? 그래서 저 방정식의 근이 뭔지만 이해하면 될 거다. 그 다음에가 382번도 가볼게요. 이런 거. 아마도 보니까 이런 게 이번에도 그렇고요. 계속 등장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지수함수나 또는 로그함수가 몇 사분면을 지난다, 지나지 않을 조건 구하라는 문제가 있어. 이거 생각보다 학생들이 도대체 어떻게 푸는지 잘 모른다라는 거죠. 자, 해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결국에는 얘 그래프가 1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상수 n의 최대를 구할 거고, 당연히 이걸 그려봐야 되는 거야. 당연히 저놈을 그린다라는 것은 선생님이 평행 이동된 지수 함수가 되는 거고, 애블이 지나는 점을 찍어주면서 증가함수 적으면서 해주면 돼. 즉 우리가 저걸 한번 그려보자. 그럼 일단은 뭐부터 그린다? 항상 점근선부터 그리죠. 점근선은 뭐가 되겠어? 그냥 y는 뭐가 되겠어? n이 되겠다 정도를 딱 그려주고요. 됐어요? 애블이 지나는 점 몇 콤마 몇? 몇 콤마 몇? 몇 콤마 몇? 1, 1 플러스 n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1, 1 플러스 n이 있는 거고. 맞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증가감소? 감소를 딱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감소를 그려주자. 당연히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는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할 줄 알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얘를 사분면상에다가 놓고 그려주는 게 이제 중요해요. 일단은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얘를 어디다가 그려놓을 거야? 사분면상에 그려놓고, 우리는 얘가 몇 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그림을 그릴 거야. 1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이라는 그림을 그려주겠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해봐.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그림을 여기 사분면에다가 올려놓고 이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이 그림을 그대로 이렇게 예를 들어 옮겨주면은 얘는 1사분면을 당연히 지나겠어 안 지나겠어요? 라고 묻는 거죠. 지나겠어 안 지나겠어? 1,n을 이렇게 지나는 상황이니까 지나 안 지나? 얘는 지나겠다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돼야겠니라고 하면 다들 알겠지만 이 그래프를 결국엔 뭐 해줘야 돼? 올려야 돼? 내려야 돼?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내리면 되는데로 그러면 딱 보일 거죠. 아예 많이 내리면 돼요, 안 돼요? 아예 많이 내리면 될 거예요. 요렇게 되겠죠. 아예 많이 내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아, 이거는 되는 거고
얘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얘와 얘를 딱 구별하는 순간이 언젠지만 생각해주면 된다가 되는 거야. 보여요? 그래서 얘를 타다닥 내리다가 딱 어디를 지나는 순간 보여요? 어디를 지나는 순간. 타다닥 내리다가 결국 요 점이 어디를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얘보다 n이 더 큰 쪽에서는 1사분면을 지나고 얘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는 안 지난다를 딱 구별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딱 요 점을 지나는 순간에 n을 구하면 되겠고 거기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겠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되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선생님 제가 이런 그림을 어떻게 사분면을 모르는 대로 하잖아. 그때는 일단은 임의로 그려놓고요. 일단은 이게 되든 안 되든 한 곳에다 옮겨보는 거야. 그랬더니 얘는 안 되네? 그러면 되려면 내리면 되겠다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어. 많이 내리면 되네. 그러면 얘와 얘의 차이점이 되는 순간이 어딘지를 확인해 봤더니 내리다가 이 순간부터 되겠다. 요 점만 지나면 끝인 거야. 따라서 우리 몇 콤마 몇을 지난다 지금은 0,0 지나는 n 찾으면 끝. 여기다가 0 넣는 게 0이 되는 n 찾으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다. 따라서 답은 0은 2의 제곱 더하기 n이니까 n은 얼마?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우리의 목적은 n은 얼마보다? 마사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막 굳이 부등식을 막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당하는 요 점에 대해서 얘가 작은지 큰지를 생각해서 푸는 거야. 알겠죠? 그 점만 찾아주면 되겠다. 알겠죠? 그 다음에가 밑에 거 383, 383. 다 여기네. 383. 좋아요. 383 해볼게요. 자, 383은 정의역이 지금 나와 있어요. 정의역이 나와 있다. 정의역이 얼마?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요.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함수 저것의 최대값이 4분의 1일 때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다. 우리가 앞에서는 뭐 어떤 문제 많이 풀었어? 여기가 2차 함수인 것을 많이 풀었다는 얘기야. 맞죠? 그러면서 A가 1보다 크면 최대면 최대, 최소면 최소. A가 0과 1 사이 있으면 최대면 최소, 최소면 전체가 최대가 된다라고 배웠어. 그럼 우리는 결국엔 일단 요 지수함수의 지수 쪽에 최대 최소를 먼저 구할 거고, 그럼 우리는 절대값 x-1 플러스 2의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그러면 다들 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니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 그래프를 딱 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꼭지점이 1,2를 지나면서 요렇게 V자예요 라고 하는 그림이 저 Y는 절대값 x 빼기 1 더하기 2의 그래프 모양이거든. 혹시 이거 다들 절대값 할 때 이 그래프 그리는 거 혹시 배웠니? 라고 물어보면 1학년 때 배우긴 했는데 한 번만 더 복습을 해보면 예를 들어 또 다른 것도 한번 해보자. Y는 예를 들어 마이너스 절대값 x-2 더하기 4라는 그래프가 있으면 얘도 일단 2차 함수점은 꼭지점을 생각해서 꼭지점이 이번에 몇 콤마면 2,4가 되면서 앞에가 마이너스면 V자를 위쪽으로 그려준다 생각해 정도면 딱 되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말 그대로 이런 절대값 더하기 얼마 그래프는 2차 함수 모양처럼 생각하되 V자로 그려주면 돼. 최고창이 플러스면은 요렇게 V자, 마이너스면 요렇게 V자. 어렵지 않아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우리는 요렇게 범위상에서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기 때문에 1부터 얼마? 마이너스 1부터 2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부터 2의 범위를 설정하자. 그럼 이쪽이 지금 2가 될 거고 마이너스는 여기서 2칸 떨어지니까 여기 있을 거야. 마이너스 이렇게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가 되겠지.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겠다. 여기다 집어넣을까? 마이너스를 집어넣게 되면 당연히 4. 여기가 4가 될 거고요. 최소는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놈의 그래프의 최대는 얼마가 되겠고 4가 될 거고 최소는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상황은 몇 가지가 됐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두 가지? A가 얼마보다 큰 상황? 1보다 큰 상황과 A가 0과 1 상황이 존재할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원래 느낌적으로 알긴 해야 돼. 뭘 알아야 되냐면 그 최대값이 4분의 1 나왔다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 이 지수값이 양수죠. 그러면 당연히 왼쪽에서 나오겠어? 오른쪽에서 나오겠어? 오른쪽에서 나오겠다라는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좀 접근해서
알겠어? 자, 그렇게 돼서 요 놈 쪽이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저놈의 최대값은 얘가 뭐일 때 나온다? 최소일 때 나오니까 결국에는 저 지수가 2일 때, 즉 A의 제곱이 최대가 되겠고 그것이 4분의 1이니까 A는 얼마가 되겠다? 2분의 1이 되겠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진짜 구하려는 최소값은 결국에는 여기서 무슨 값을 집어낸? 최소값을 최대를 집어낸 제가 4가 되는 순간이니까 밑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몇 제곱이 될 거다? 4제곱이 우리가 구하려는 진짜 최소다라고 풀어주는 문제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요 문제는 일단 아마 요 그래프만 조금 잘 그릴 줄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건데 까먹었을 거라고 봐요. 알았죠? 그래서 요게 V자가 아래로 V자, 위로 V자, 그건 최고창 앞에 부호만 신경 써서 꼭지점에 V자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다들 아마 조금 까먹었을 거야. 저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아마 까먹었다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기 지수함수 쪽에 마무리하고요. 그거 알아? 아직 30분밖에 안 지난 거? 자, 맞나? 4시에 잘못했나? 시계 우리 멈췄어? 지금 배터리 안 갈아놔서? 지금 시계 없어? 시계 멈춰 있어? 지금 몇 시야? 큰일 났다. 내 시계도 멈춰 있는 것 같은데? 몇 시야? 맞지? 맞죠. 30분 지났지. 좋았어. 자, 그 다음은 385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금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 있고요. 3x제곱의 그래프와 두 점. A와 그 다음에 B, 여기가 A, B, 여기가 A 더하기 3, C를 만날 때 뭘 구하래요? 지금 A분의 로그 3의 BC 값을 뭐 하라는 거다? 구해주는 문제가 되겠다라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알려준 거는 뭐니? A의 좌표, 여기가 A, 말 그대로 B를 지난다라고 알려줬고, 그리고 여기가 말 그대로 뭐가 되는 거야? A 더하기 3, 그냥 일단 C라고 나와 있어. 그런데 이제 우리는 B와 C의 좌표는 당연히 저 지수함수 위의 점이니까 B는 당연히 3의 A제곱이라고 써줄 수가 있다가 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C라는 좌표는 A 더하기 3을 지수함수 위에 두니까 3의 A 더하기 세제곱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가 되겠죠. 그냥 끝인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럼 집어넣어보면 A에 결국에는 로그 여기가 3에다가 B자리에다가 3의 A제곱, C자리에다가 3의 A 플러스 세제곱을 일단은 넣어라 라는 정도 것 같아요. 따라서 요거 당연히 계산하면 요거끼리 지금 뭐 해주면 되는 거고 더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잠깐 답이 문자로 나오나? 잠깐만. 그래서 3의 여기가 2A 더하기 3이 될 거고요. 요게 앞으로 툭 나가겠죠. 맞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 1인 거니까 얘가 A분의 2A 더하기 3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데 조건이 더 있죠. 자, 무슨 조건이냐면 여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식 하나를 더 뽑아내야 될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요게 무슨 상에 있다?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조건을 하나를 더 써야지만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다. 우리 일직선상 조건 다들 기억해요. 결국에는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뭐 해야겠다? 같다랄 거고요. 우리 원점부터 기울기니까 얘부터 얘의 기울기는 x분의 y가 그대로 되고요. 여기부터 여기 기울기도 x분의 y가 되는 거야. 따라서 식 하나가 더 나와야겠죠. 그래서 뭐랑 뭐가 같아야 되냐면 x분의 y, a분의 b인데 b자리에 저거 집어넣을게요. 3의 a제곱은 마찬가지 a 더하기 30분의 요거죠. 요거. 그래서 3의 a 더하기 몇 제곱? 세제곱이 되겠다라는 식이 나올 거다. 그럼 요게 좀 문제가 안 풀린 것 같지만 이 방정식이 풀려요. 왜요? 요쪽이 3의 a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양변의 3의 a제곱이 약분이 됩니다. 따라서 a분의 1이 a 더하기 3분의 27을 만족을 하면 끝난다라는 거야. 따라서 크로스 곱을 하면 여기가 a 더하기 3, 여기가 27a가 돼서 우리는 26a가 3이 돼서 a는 26분의 3이다 정도라고 구할 수가 있다. 따라서 얘가 2 더하기 a분의 3이니까 답을 구하라 그러면 2 더하기 3 곱하기 요놈의 역수 3분의 26을 집어넣어서 착해서
28이다 정도라고 답을 구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요거는 식 자체가 보니까 주어진 요것만 가지고는 풀리지 않고 나와 있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지나는 점이니까 일직선상의 조건, 원점 포함하니까 얘의 기울기랑 기울기 같다로 풀 거고 아마도 이런 방정식을 볼 때 이게 낯설 거예요. 근데 여기가 3의 a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니까 이게 약분이 된다 정도만 하면 나머지는 크로스로 구하면 되겠다. 자, 잠깐.